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내용에 이어서 양파의 매직코트 플레이북부터 엘리제 뮤직박스까지 넘어가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8챕터까지 했었죠. 저는, 플레이북은 사실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생님 각각, 어떻게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 부분은 좀 열려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어떤 나이의 아이를 수업하게 되는지, 또 그 아이의, 성향은 어떤지, 대표적으로는 내향적인지, 굉장히 외향적인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성향인지, 안으로 생각하는 성향인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 변수를 적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전제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도 뮤지토리 교재를 내고 지금까지 이 교재를 알려오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수업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몇 개로 이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뭔가 시각적인 정보로 인한 학습 또는 뭔가 기계적인 훈련 이런 방식의 음악 교육으로 시작하지 말고 보다 원초적으로 내면에 있는 리듬감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음감을 이제 심어주고 이런 좀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들리는 음에 맞추어서 내 목소리나 내가 내는 뭔가 뭘 두드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맞춰가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파트로 굉장히 수렴됩니다. 또 하나는 이왕이면 선생님들이 답을 정해놓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의 수업을 재밌게 채워나가시냐는 열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 내용이 너무 절대적인 거로 보여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잘 잡고 간다면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재밌는 수업을 다양한 또 재밌는 상황과 또 재밌는 재료들을 더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대로 동화와 상상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건너뛰고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악 속으로 9챕터는요, 호흡을 가르치는 챕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동요 잘 모르죠. 어쨌든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네, 요즘 아이들이 동요를 잘 몰라서, 저희 세종센터에서는, 동요를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뭐라 그러지, 책임감 있게 매달 한 번씩 특강으로, 소프라노 선생님을 모셔서 싱얼롱 수업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사실 생각보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동요를 많이 부르진 않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이들이 동요를 많이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노래를 배웁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배우죠. 그런데 호흡이란 거를 가르쳐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
네, 처음 듣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챕터를 통해 이제 호흡을 가르치니까. 네, 그래서 호흡의 의미가 사실 본인이 조금 더 프레이즈를 잘 살려서 뭔가 음악적인 맥락이 뚝뚝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또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한 멜로디를 부른다면 호흡을 통일해야 우리가 함께 노래를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호흡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느려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챕터는 사실 양파가 쓰러진 네, 양파가 쓰러진 이 감정적인 상황을 빼고는 아마 아이들이 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노래를 따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노래가 뭐 반주가 화려하게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주를 통해 만났던 양파, 그 양파의 모습은 늘 친구를 도와주고 해결사가 되었던 그런 양파인데, 양파가 지금 이 9챕터에서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감자가 굉장히 그 쓰러진 양파를 보고 절규하죠. 네, 그 동화를 듣고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동화의 배경에 지금 이 음악 속으로의 주제 음악이 배경으로 또 깔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챕터도 동일하게 길고 긴 하루 친구를 돕다 힘없이 쓰러진 양파야, 이런 말 리듬을 당연히 여기서는 2마디 정도씩 선생님이 먼저 읽고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1절과 2절을 알려줍니다. 네, 근데 저도 너무 어린아이들에게는 2절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냥 한번 들려줄 순 있죠. 그런데 이 음악을 그대로 노래해보자 라고 할 때는 저도 그냥 1절만 반복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말리듬을 잘 따라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 노래는 그냥 느리고 지루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지금 친구들의 좀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담은 노래구나. 그리고 용감한 양파야, 이젠 널 우리가 지킬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렇게 있는 쉼표일 거예요. 순표죠, 순표. 쉼표가 아니라. 저는 이것도 아이가 직접 악보에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아이가 표시하게 기회를 줍니다. 이 책이 학습지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학습지라는 시각으로 보면 찾을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2권에서 말씀드릴 텐데 2권에서는 막 온갖 걸 찾게 해요. 어느 날은 자 이렇게 4분음표 찾아봐. 그럼 아이들이 다 4분음표를 이렇게 찾아요. 쉬워 보이죠? 그렇게 쉽지만도 않아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는 음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온갖 거를 찾아보게 하는데 제가 1권에서는 그 활동을 좀 자제하는, 물론 그렇게 찾으라고 하면 시간도 금방 가고 아이들도 재밌어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 시간도 금방 가는 이 재밌는 수업 재료를 왜 안 쓰냐, 1권에서는 왜 안 쓰냐 한다면 그러면 너무 또 교재이게 되잖아요. 교재만 바라보는, 교재만 막 들여다보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청각 능력 향상인데, 네, 그래서 2권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가 아이 상황 봐가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악보를 조금씩 이렇게 발견해가는, 저는 이권에서 이건 4분음표야, 2분음표야 막 이렇게 외우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미 외워진 경우라면 본인들이 막 말을 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제가 막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라. 다만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안에가 꽉 채워진 음을 똑같은 걸 발견하면서 얻는 뭔가 깨달음이 있겠죠. 네,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찾는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2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권에서 충분히 듣고 몸으로 따라하고 하고 말로 따라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음악을 많이 훈련했다 해도 2권에서 제가 악보에 조금 집중해서 또 학습지처럼 너무 또 뭐 시간 내에 지분이 좀 올라가면 원초적으로 듣고 따라하는 그 부분이 또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잘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숨표 체크하는 거 아이들한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시킨다는 거에서 여기까지 왔죠. 네. 중요한 거는 이 숨표를 잘 지키면서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숨을 쉬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네, 과장되게 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자, 숨 쉬는 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손도 동원하고요. 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슉 힘이 빠졌다가 다시 힘이 붙었다가 힘이 빠졌다가 다시 힘이 붙었다가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길 가다 보면 그 춤추는 풍선들 있죠? 막 이러고 춤추는 그걸 생각해요. 만약에 바람이 빠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 애들이랑 같이 이러고 논답니다.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바람 들어간 풍선. 왜냐면 우리 몸속에 풍선이 2개가 있는데 걔네가 꽉 차야 우리가 그 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네, 저는 이렇게 교사 교육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선생님은 풍선도 활용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크리넥스나 오르프 스카프 같은 걸로 후 하고 일정하게 부는 후 하는 그런 동작도 활용하시고 정말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 또는 우리가 음악 가르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디어들을 잘 조합해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계속 이걸 하는데 한번 오버하면서 노래를 해볼게요. 노래가 어렵지 않아서 바로 그냥 말리듬 건너뛰고 바로 노래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볼륨이 너무 작았습니다. 볼륨을 다시 키워놓고 다시요. 하나, 둘, 셋. 아시겠죠?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좀, 아이들 취향은 아니잖아요, 이 노래가. 그런데 이 노래 중간중간에 좀 과장된 숨 쉬는 동작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호흡의 의미도 알려주고, 또 그 중에는 이 양파가 쓰러진 상황에 불러주는 이 노래를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고, 굉장히 좋은 뮤지컬 장면 하나로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잘 응원하면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잠시만요. 큰 숨, 작은 숨 나눠봤는데, 네, 이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이론 페이지입니다. 네, 이론 속으로에서도 그냥 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문 또는 말풍선을 그대로 읽으세요. 네, 그거예요. 네, 저도 지문이 있고 말풍선이 있다면 거의 그거 그대로 읽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읽고 난 뒤에 그것만 읽어도 사실 많은 게 표현이 되죠? 해결이 되죠? 네, 그걸 읽고 난 뒤에 항상 아이가 원하는 크레용을 들게 하고
그걸로 이제 수음표를,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수음표를, 네, 수연 선생님. 네. 노래가 너무 슬프죠? 맞아요. 이젠 널 우리가 지킬게.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에 공감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네, 아이들의 가능성을 어른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이 이미 아이가 뭐 나름 슬프고 노래 좋다 아름답다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 노래 좀 지루하지? 라면 하고 하면 아이들이 지루한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어머님들을 보면 사실 동생네 얘기네요. 어머님이 아니라 동생네 얘기인데 애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예를 들어 수학이 연산이 있고 도형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특히 어릴 때는 되게 쉽게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직관적인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 뭐 땡땡이는 연산은 좋아하는데 도형은 싫어해서요.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애가 있는데 한다든지.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죠. 우리 아이가 연산도 잘하는데, 도형도 잘하는데 연산을 더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지.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 약간 쫄지 말자는 얘기예요. 애가 약간 이 노래 지루해 할 것 같은데? 라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하다 보면 정작 아이들이 노래 좋아요. 노래 계속 부르고 싶어요. 라면서 집에 가서도 부르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순표를 찾는 놀이를 합니다. 자, 아이가 좋아하는 크레용을 들고 이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고 선생님한테는 몇 개인지 정답을 알려주는. 네, 그리고 여기도 또 찾는 게 있죠? 이렇게 찾고 뒤집어져 있고 음표랑 비슷하게 생겨서 찾으려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활동의 마무리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아이가 잘 아는 노래라서 이 노래를 넣은 거고 그리고 양파의 매직코트에 토마토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아이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런 노래도 알고요. 참 좋은 말, 도레미송 아는 노래가 많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한번 숨을 참고도 불러보고 그리고 숨을 예쁘게 쉬면서도 불러보고 하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벌써부터 숨이 차면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자기는 숨을 안 쉬고 부를 수 있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진짜 그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니까 숨을 안 쉬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집에서 할 수 있대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집에서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아이도 알아요. 숨을 안 쉬는 노래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숨이 여기 다 음악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아시겠지만 숨을 노래할 때만 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기도 다 노래고 다 피아노도 호흡을 이렇게 대놓고 쓰는 관악기 이런 거 아니지만 다 노래잖아요. 바이올린 이런 건 단선율이니까 더 밀접하게 노래일 것이고. 네, 그래서 노래와 호흡을 잘 다루는 게 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연주를 하기에 기초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참고 노래를 하게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네, 상상 속으로는 요거 배터리 채워주는 건데 최대한 많은 색깔 써서 꼼꼼하게 잘 채워주라고 하면 아이들 열심히 양파에게 힘을 주는 색칠 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챕터 10입니다. 지금 유미쌤 제가 저기
그 친구 오면서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웃으신 거죠? 뭐 그런 애들 덜어 있어요. 유치원 수업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는 유치원 수업 진짜, 네, 저희 우리 센터장님, 세종센터장님, 우리 매니저님 아시겠지만, 저 정말 항상 저기 애들 데리고 놀듯이 수업을 하거든요. 재밌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챕터 10도 나오는데, 네, 이것도 재밌는 수업 있죠.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정말 이렇게 항상 내복을 입고는 통통한 여자애가 있어요. 5살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그 친구랑 수업할 때는, 그 친구들이에요. 이제 친구는 그룹 수업인데, 그 친구들이랑 수업할 때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얌전히 이렇게 올렸던 이 쏙 나왔다 이 동작도 막 이러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막 물거리 꿈틀거리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막 제가 빵 터지면은 이제 안 보여줄 거잖아요.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으로 엄청 웃으면서 참고 막 이렇게 보면서 같이 클럽에 온 것처럼 쏙 나왔다. 쏙. 그래서 나 항상 아니 내복이 아니어도 그 친구들이 약간 통통해서 내복처럼 다 돼요. 반바지나 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네, 친구들 생각나네요. 네, 지금 옛날에 뗀 교재인데 지금은 이건 거의 다 많이 가가지고. 네, 이제 말리듬하고 하는 거는 잘 아시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한번, 이제 아이들 한번. 선생님 먼저. 쏙 나왔다. 쏙 나왔다. 쏙 노란색. 쏙 노란색. 양파 싸기. 양파 싸기. 쏙 나왔다. 쏙 나왔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말리듬 할 때에도 여기 있는 음가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 네, 이게 훈련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수연 선생님, 저희 집에 모든 옷을 내복처럼 소화하는 아이들 셋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옷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복 차림으로 보내실, 분은 아닌데, 모든 옷을 내복처럼 소화하는 그 아이의 아주 큰 재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말리듬을 배웠으면 한번 합친 동작으로 해볼게요. 지금 오른쪽 페이지까지 넘기면 이 동작도 아시죠? 아이가 스스로 발견해서 맞추게. 물론 그걸 한글과 같이 연결지어서 춤으로 보여주는 거는 선생님이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하는 요 첫째 동작이라든지 이러고 있는 거라든지 이거는 충분히 여기에 있는 그림을 열심히 봐서 본인이 발견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럼 저는 완성형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이게 4분의 3박자라 예비박이 3박이에요. 둘, 셋. 이건 노래가 없어요. 네, 노래가 없고 그냥 음정이 없는 리듬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들이 음을 붙여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없고 보면은 음원에 아예 대놓고 음원의 멜로디를 저희가 말리듬으로 그대로 갖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를 노래는 따로 있지 않아요. 정말 말 리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가끔은 노래 있어요. 좀 전에 길고 긴 하루 친구를 돕다 이거는 대놓고 멜로디죠.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 각 플레이북 건마다 어떤 원곡을 사용했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멜로디 있겠죠. 그걸 그대로 쓴 것 제외하고는 따로 선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까 그 친구 얘기 팁으로 드리면 제가 뭐 앉아 있어서 흉내를 잘 못했는데 엉덩이를 좌우로 엉덩이를 흔드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흉내를 못 냈어요. 앉아 있다 보니. 또 제가 흉내 내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시켜보세요.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이렇게 쏙 하면은 너무 귀여운 한 장면이 연출된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네. 네. 괜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넘어갈게요. 이론 속으로. 네. 이것도 말, 지문 읽고 나면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자, 105페이지를 넘어가면 네, 이분음표 옆에 점 찍는 거 있죠?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점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점 색칠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론 뭐 제 수업 듣는 아이들도 이거 점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색칠하고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럼 저는 막 애들이 이거 다 색칠하면 이건 이분음표가 아니잖아 하면서 옆에다 이렇게 이분음표 다시 그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뭐 선생님 말대로 다 따라주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과 함께 약간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귀여워해주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분음표 하나 스티커 이제 뒤에 있죠. 스티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4분음표 스티커 붙이고 알려줍니다. 4분음표 하나는 당근이야. 2분음표 스티커 하나 주십니다. 저 스티커 한 번에 다 떼서 다 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씩 또는 뭐 많아야 2개씩 하나씩 껴서 줘요. 그러니까 앞에 넘기고 그러면서 꼼꼼히 살피게 되겠죠. 물론 그룹 수업을 할 때는 좀 여러 개씩 껴서 넣든지 그룹이 한 4명 정도 된다. 그럼 스티커 페이지를 다 떼어요. 다 떼서 그 책 사이에 껴놓습니다. 그래서 스티커에 이름 써서 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떼어주지 않으면 3명 이상 수업은 조금 방해돼요. 그런데 2명 아래까지는 그냥 하나씩 껴서 뒤에 있어도 크게 관계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음표는 당근이야. 당근 2개야 이러면 좀 어려워요, 아이들. 당근. 그러면은 이 점 이분음표는 당근이네. 스티커 3개가 지금 잘 붙어있겠죠? 그럼 이제 변형을 해봐야죠. 자, 이 4분음표 하나를 파인애플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분음표는 뭘까? 그러면 아이들이 파인애플 이럽니다. 그러면 점 이분음표는 파인애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재밌게 노시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이 저마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애들이 과일 발음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복숭아, 복동아 이렇게 얘기하죠. 복동아. 네, 이렇게 진짜 얘기해요. 진짜 귀여워요. 애들이 어려운 발음 나는 과일을 얘기하면 때가 왔다. 내가 또 웃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엄청 빠르게 반복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이분음표 선생님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점 이분음표 뭐지? 복숭아 이러면 복동아 이렇게 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들이 발음이 무너지면서 막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이론 수업까지 하고 나면 양파의 매직 코트가 끝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엘리제의 뮤직박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선생님들 채팅 올려주시는 것처럼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말을 계속 많이 하니까 이게 잘 낫질 않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목이 잘 쉬어요. 요즘 다른 일들이 많아서 수업도 사실 센터장님이 제 대신 해주시는 적도 되게 많고 해서 아이들 수업은
전혀 이유가 아니고 뭐 계속 뭐 미팅, 회의 아니면 강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목이 감기는 전혀 아니고 잘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그 허스키한 보이스가 저의 기본이 될까봐 좀 두렵네요. 네. 엘리제의 뮤직박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제의 뮤직박스에는 프롤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가 있는데 저는 일단 엘리제의 뮤직박스라는 동화의 특징은 양파의 매직코트보다 동화가 훨씬 길어요. 예, 그리고 그 상황도 훨씬 더 디테일이 많아요. 네, 그리고 주인공들도 훨씬 더 그 캐릭터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양파의 매직코트라는 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캐릭터가 요만큼이라면은 엘리제의 뮤직박스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캐릭터는 아예 대놓고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향들이 다람쥐, 딱따구리 이런 게 그냥 딱따구리가 살짝 지나가고 다람쥐가 살짝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수다쟁이 딱따구리, 탐정 다람쥐. 그런데 다람쥐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좀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다 글에 녹아있기 때문에 좀 동화를 좋아하는 큰 아이들 데리고 하기도 수업 좋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딱 사람이잖아요. 네, 그전 채소랑 다르게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 숲속을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파의 매직 코트와는 또 다르게 감정이입하고 또 동화에 빠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프롤로그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안 들어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를 듣는 이유는 지금 이 엘리제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엘리제가 지금 이사를 가서 친구들과 떨어지는 이 상황을 처음으로 겪어보고 슬퍼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엘리제에게 얼마 전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특별한 장난감이 생겼거든요. 그 왜 어떻게 생기게 됐을지 그 이유를 들려주는 그런 프롤로그인 거죠. 엘리제가 왜 이 표정인지 이 엘리제한테 그치만 걱정 마. 엘리제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 괜찮다는 그걸 알려주는 네, 프롤로그고요. 그래서 저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플레이북은 다 놀자송으로 시작해서 놀자송으로 끝나고 저는 개인 지도 같은 경우는 30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놀자송을 가끔 안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뭐 놀자송 안 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끝낼 땐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그 또한 선생님이 상황 보고 개박해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엘리제이 뮤직박스를 동화를 다 듣기 시작하면 오늘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동화를 이제 부분 들려드릴 건데 확실히 엘리제이 뮤직박스가 동화 내용이 훨씬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끊어 들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챕터 1 엘리제 콕콕 달빛이 유난히 밝고 예쁜 어느 밤이었어요. 달빛 때문에 잠에서 깬 엘리제는 창을 열고 창틀에 턱을 괜 채
은은한 달빛과 풍경을 감상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요. 네, 이렇게 끊어놓고 지금 다 튼 거 아니거든요. 중간에 멈췄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요 라는 마지막 문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멈췄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듣고 앞에서부터 조금씩 정보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딱 마지막 문장만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만 기억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앞에서부터 들어온 거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엘리제 뮤직박스는 제가 동화가 장면마다 길다고 했잖아요. 길어서 좀 집중을 못한다. 이렇다면 끊어 들려주면 돼요. 누군가 계속. 달빛이 유난히 밝고 예쁜 어느 밤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이 유난히 밝고 예쁜 어느 밤이었어요까지만 들은 거잖아요. 예쁜 어느 밤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달 나왔고 밤이었다. 요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요렇게 짧게 끊어가면서 턱을 겠다. 감상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잘 듣고요. 그리고 또 이 엘리제 뮤직박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직접 동화 구연으로 그 캐릭터에 맞게 목소리를 입혀놨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누군가 엘리제의 팔을 콕콕 찔렀어요. 이름 모를 작은 새가 창틀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반주가 없고 이제 배경음악이 깔리죠. 자, 일부러 한 번쯤 듣게끔 한 번은 그냥 말 없이 엘리제, 착한 엘리제야. 좀 일어나봐.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작은 새가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엘리제를 깨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화가 다소 길지만 그럴 때는 짧게 끊어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양파의 매직코트를 통해 동화 속어로를 어떻게 듣는지가 좀 훈련된 아이들에게 이젠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주는 거죠. 조금 더 긴 호흡의 동화도 집중해서 듣게 하고 또 긴 문장도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디테일이 많은 그런 상황도 본인이 머리로 기억해서 표현하게 하는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화가 길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동화가 긴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진짜 길고 상황이 많아서 더 재밌게 듣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고 그런데 동화가 길어서 좀 지루해 하는 어린이가 있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인 거죠. 하나는 짧게 끊어서 듣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그 동화 구연 이런 거를 잘 포인트 삼아서 듣게 하는 거. 네, 잘 해보면 이제 동화 속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쭉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음악 속으로 해볼게요. 조금 전에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바로 그 음악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말리듬을 선생님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씩 해볼게요.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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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네, 이렇게 말리듬을 저 끝까지 안 했어요. 너무 반복이라서. 네, 이렇게 말리듬을 잘 따라해보고 나면은 저는 이제 1권을 잘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그걸 좀 소화할 수 있는 아이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엘리제 패턴 있죠. 자, 크레용은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합니다. 좀 꼼꼼하게 할게요. 옆으로 침범하지 않게. 요 엘리제 패턴은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패턴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밑에 엘리제가 써 있겠죠? 네, 이 패턴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봐 라는 이제 숙제를 줍니다. 엘리제,
이렇게 찾겠죠, 애들이? 네, 약간씩 고민하면서도 잘 찾아요. 근데,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막. 네,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손을 잡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치면 아이들한테 몇 개인지 세서 정답을 맞춰보라고 하죠. 네, 딱 10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찾고, 그 다음에는 콕을 찾게 합니다. 콕콕, 콕콕. 그래서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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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콕을 찾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하나의 예인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아까 양팔 매직 코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팔 매직 코트에서는 이제 몸으로 선생님 동작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들리는 음에 맞춰서 그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둔 이제 수업을 잘 했다면 이제는 이제 거기서 조금 다른 것도 가르쳐 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학습지 활동이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수업하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빨간펜 선생님들이 10분씩 아이들을 하루에 막 몇십 가정도 가실걸요? 10몇 가정?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들이 방문 수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 많은 집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고 너무 가능한 게 학습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거는 되게 교사로서는 레벨 뭐 이렇게 말하기엔 좀 뭐 성급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훨씬 쉬워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교재에 있는 거대로 찾고 숫자 정답 말해주고 이런 게 왜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애가 잘 몸으로 쌓아가고 있던 리듬감이 무너지는 게 또 느껴져요, 제가. 네. 그래서 저도 가르치던 그 방향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마다 이 정도 수업했을 때 오는 기대치가 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학습지 스타일의 수업을 너무 강조했을 때 이게 떨어지는 거, 이게 되게 예민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이 정답이에요. 줄다리기. 이렇게 딱, 그렇죠. 저울인 거예요, 저울.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아이들이 나중에 악보도 잘 봐야 되고, 음표랑도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악보를 다 떠나서, 정말, 악보를 하나도 못 보는 상태에서 소리를 듣고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이제 꽤 정말 잘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자폐아이예요. 중증 자폐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귀국하고 나서 저희 입시 선생님이, 영은아, 너 좀 잘 가르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 되게 잘 치는 친구였어요. 결국 서울예고도 가고 서울대도 갔을걸요? 아무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친구인데 제가 기절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세상에 그 친구가, 바르카로를 치고 싶단 말은 못해요. 완전 중증이에요.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레슨만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바르카로를 치고 싶었는지, 바르카로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세상에 걔가 바르카로리 플랫인가? 플랫인가? 어쨌든 검은 건반. 네, 굉장히 걔가 검은 건반을 많이 누르는 그 조인데, 그거를 그냥 다 흰 건반으로 바꿔서 치더라고요. 조를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던, 왜냐면 제 졸업 연주곡이 그 바르카롤이라서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그거를 아이가 막 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근데 그 아이 악보 못 보거든요. 정말 오로지 듣고 따라 치는 거거든요. 듣고 따라치는 그 능력이 발달하면 바르카로도 듣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조를 바꿔서 바르카로처럼 임시표, 조표가 어려운 그런 곡도 칠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죠. 네. 드리려던 얘기는, 네, 정말 듣고 따라하는 이 능력과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악보를 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음악을 많이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저울질 해가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1권을 통해서 몸과 말로 똑같이 따라하는 걸 좀 충분히 학습한 상태라면 전 2권에서는 슬슬 이런 걸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수업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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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이렇게 한번 제가 수업하듯이 이걸 보면서 해볼게요. 둘, 하나, 둘,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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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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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엘리제 엘리제 콕콕 아시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양파의 매직 코트 때는 악보를 짚어가면서 아이가 선생님의 동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보게 하는 그 순간을 만들질 않았었는데 2권이나 3권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좀 꼼꼼하게 리듬을 수행하는 그것도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론 상황을 보시고 아이들이 그거를 할 만할 때 이제 하란 얘기겠죠. 아, 저는 그 곡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가르치는 곡은 다른 곡이었고요. 그거는 그 아이가 취미로 치고 싶다고 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 왜냐면 저도 지금 그 친구를 가르쳤던 기억이 제가 20대 후반, 30 딱 그때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입시곡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였고, 그냥 제가 치는 걸 한번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사실 악보 보는 건 전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약간 교정만 시켜주면 그 친구는 또 전조에서 그대로 쳤을 거예요. 제가 그 조가 아니다. 이제 바꿔주면 이제 바꿔서 쳤을 텐데 그 친구는 이제 음악적인 연주를 하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이제 그 딱딱하게 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치면 안 된다는 걸 들려주려고 치는 걸 녹음을 해서 이제 한 부분을 들려주면 너무 괴로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자기 이렇게 안 친다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근데 어쨌든 더 이제 천천히,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레슨이었어요. 이미 악보를 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걸 쳐내는 거는 손댈 게 없었거든요. 네. 그 아이가 아마 그런 거 쳤었어요. 슈만 토카타 이런 거 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강한 거죠. 네. 근데 본인은 또 되게 음악적인 걸 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게 애초에 잘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동작까지 더해보면은 엘리제는 지금 엘리제를 부르는 동작이고요. 콕콕은 지금 작은 새가 엘리제를 찌르는 동작이에요. 이제 깨우는 부리로 이렇게 콕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와 엘리제 작은 새 역할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 엘리제를 흉내내면 지금 훈련 받은 아이가 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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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음정을 붙이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음정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멜로디를 그대로 옮긴 곡에 해당하죠. 이 챕터 음원은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를 얹혀서 해도 되지만 이제 다소 피아노 곡이기 때문에 음역이 좀 다소 폭이 넓고 아이들이 부르기에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음정 없이 불러도 되고 뭐 가능하다면 좀 음정을 정확하게 안 내더라도 음정을 불러서 해도 좋고요. 역할놀이 하기 되게 좋아요. 제가 한번 역할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붙여서 해볼게요. 하나, 둘,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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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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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엘리제 엘리제 콕콕 이렇게 한번 아이가 선생님을 깨워봤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깨워도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일어나면서 아이와 재밌는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룹 수업이라면 엘리제 팀, 작은 새 팀 이렇게 나눠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바꿔보고
또 그 안에서 연기해보는, 최대한 자는 연기해봐, 최대한 엘리제를 부드럽게 깨워봐봐, 이런 역할을 주는 거죠.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이렇게 연기를 좀 동반해서 네, 수업하는 게 익숙치 않으실 텐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수업 방법이에요. 지금 50분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이어서 할게요. 네, 11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챕터였죠? 아직 1챕터 음악 소고르를 했는데요. 이론 소고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엘리제 뮤직박스는 4분의 2박자, 8분의 6박자, 네, 이런 박자를 소개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챕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통해서 아마 그 개념은 잡힐 것 같아요. 집 안에 마디를 이제 집으로 표현했고 집 안에 4분음표가 2개 들어간다. 8분음표가 6개 들어간다. 3개 들어간다. 네, 이런 개념을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엘리제 뮤직박스를 통해서는 그 개념이 좀 잡힐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분의 2박자 집에 있는 이 스티커 붙이는 거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잘 떼서 붙이는데, 당연히 아이가 붙이고 싶은데 붙이겠죠. 네, 그래서 좀 약간 놀이를 하면서, 상상 속 놀이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이런, 네, 도입 부분은 당연히 말풍선을 읽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네,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말풍선을 읽는 것을 그냥 항상 적용을 하시면 수업 다른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좀 여유도 생기고 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활동은 이제 한 집에 이제 4분음표 2개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스티커 붙이기를 했잖아요. 이거 스티커 하나가 이제 4분음표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인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집 안에 음표 2개를 넣어주는데, 이거 하나를 음표 하나로 본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개념을 아이들한테도 다 적어줘요. 특히, 2권은 1권을 몸으로 잘 배운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만난 교재잖아요. 그래서, 1권을 통해서는 좀 어깨너머로 살짝 봤다면 이제는 좀 대놓고 4분음표도 좀 그려보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줄다리기를 잘 해서 아이들이 너무 또 이 음표만 보고 소리 듣고 따라하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채우는 건데요. 네, 양파, 당근, 감자 했던 것처럼 2글자짜리 단어를 아이들이 찾게 해서 그 2글자짜리 단어를 마치 4분음표 하나씩 하는 것처럼 2글자 단어를 이제 한 집이라고 보고 하나씩 떼서 써보는 그 활동을 해봅니다. 네.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사과, 딸기, 이런 게 다 가능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이렇게 따라 쓰게도 해봐요. 5세 아이들부터도 한글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생기는 나이라서, 그런 활동도 같이 하면 수업이 되게 재밌게 굴러가요. 학습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확실히 수업이 더 쉽고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줄다리기를 잘해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제 2챕터의 음악 속으로입니다. 네, 이거는 음원을 들어보면 확실히 그 왼손의 음이 계속 반복돼요. 솔레, 솔레, 솔레 이렇게 반복됩니다. 네, 그것을 활용하는
이제 음악 활동이고요. 네. 굉장히 오르프적이죠. 네, 음을 주어주고 그 멜로디 안에서 그거를 잘 이제 앙상블 해내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다. 음원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메미모무. 자, 이것도 말리듬 따라하는 거 여기 있는 말리듬 따로 적어놓진 않았지만 마메미모무 어딜까? 마메미모무 찾아봐. 마메미모무 어딜까? 마메미모무 요거 말리듬으로 먼저 해놓고 하면 좀 더 쉽게 따라하겠죠? 한번 음악 들으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음원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노래를 노래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는 솔레, 솔레, 솔레 이 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고 이것을 터치벨로 하면 쉽겠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종종 쓰는 핸드벨로 하면 솔레에서 손목 스냅을 활용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핸드벨을 울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예뻐요. 왜냐면 핸드벨은 이렇게 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동작이 있어서 이렇게 2분음표 이상의 좀 긴 음을 수행해내게 하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음원으로 들릴 때는 4분음표에 하나씩 솔레솔레를 쳤어요. 그래서 한 음절당 솔레솔레 한 음씩 연주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원곡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플레이북에서 하는 말리듬 활동으로는 2분음표 간격으로 이걸 늘려놨어요. 솔, 둘, 레, 둘, 솔, 둘, 레, 둘. 네, 이렇게 늘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음표 간격으로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솔, 레, 솔, 레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4분음표가 더 쉬워요. 아이들은 긴 음표를 기다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한 음 한 음씩 4분음표에 맞춰서도 한번 하게 해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악보를 잘 보면 마메 미모무 어딜까? 마치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하는 것처럼 2분음표로 연주하게 해놨죠. 네, 그걸 잘 활용해서 악보에 적힌 대로 2분음표로 처음 하실 거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4분음표로 먼저 시작을 해보다가 또 2분음표로 하면 사운드가 달라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르죠. 이렇게 4분음표, 2분음표에서 5음표까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같은 음을 좀 길게 지속하는 것을 터득해 갈 수 있는 그런 챕터인 것 같아요. 네,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수업에 활용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속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양파의 매직 코트를 통해서도 렐렐렐레 랄랄랄라 렐렐렐레도 배웠고 그 다음에 썰썰썰썰썰썰 8챕터에 그래서 솔도 배웠고 이렇게 그리고 양파의 매직 코트에서도 무지개 솜사탕으로 음계를 가르치는 활동을 이미 했죠. 네, 엘리제 뮤직박스에서도 음계를 게이름을 가르치는 챕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챕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 레 해서 솔과 레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양파의 매직코트에서 무지개 솜사탕을 배웠었기 때문에 혹시 좀 잊어버린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양파의 매직코트 교재를 다시 꺼내서 뭐 다른 친구 교재여도 상관없죠. 네, 다시 꺼내서 너가 배웠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엘리제 뮤직박스 2챕터를 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도레미파솔라시 되어 있는 것 중에 레와 솔을 찾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 찾아요. 이렇게 레, 솔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한번 칠해봐봐 라고 하고 레를 이렇게 아이가 칠하게 하고요. 솔도 마찬가지로 애가 칠하게 둡니다. 이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솔레 솔레 이렇게 연주했던 그 음이 눈에 보이겠죠. 네, 이 눈에 보이는 건반을 실제 건반으로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찾고 싶다고 하는 걸 막지 않아요. 배우고 싶다 그러는 걸 막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찾고 싶어 하는 거는 언제든지 찾아주고, 그러되 그걸 외우게 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선생님이 물어볼 거니까 이거 외워봐.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당장 어머님한테 우리 애 오늘 솔이랑 레 위치 외웠어요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내가 외워질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되게 뺏는 기분이거든요. 왜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약간 그럴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억지로 막 굉장히 앞서서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 이제 순리대로 아이들이 깨달을 타이밍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는 의미로 그런 걸 좀 굳이 외우게 하지 않을 뿐, 아이들이 물어보면 건반에서 실제로 찾을 수 있게 도와도 주고, 그리고 그렇죠. 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건반이 하나 또 있잖아요. 여기서 찾았던 음을 다시 여기서 또 찾게 합니다. 해볼까요? 솔 찾기. 지금 옆에 있는 미니어처 건반이 여기선 조금 이제 두 옥타브가 나와서 솔 2개 찾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시 주황색으로 찾기. 네,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수업이 꼼꼼해지겠죠. 그래서 엘리제 뮤직박스 수업은 좀 요런 재미가 있어요. 2권, 3권 이후로는 다 그래요. 왜냐면 1권은 제가 몸을 깨우기 위해 굳이 학습지 스타일의 수업을 많이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네, 3챕터 넘어갈게요. 네, 3챕터도 말리듬은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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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로롱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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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로롱 해서 뾰롱 뾰롱 있는 부분은 박수를 칩니다. 뾰롱 한 번에 박수 한 번이에요.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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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 그 다음에 뾰로로로롱 이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굵게 아주 옆으로 쫙 원을 그려서 배꼽손으로 모으는 그 동작이죠. 네, 요 규칙을 알려준 다음에 말리듬 따라 읽기 하고, 이런 거죠.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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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로롱 뾰로로로롱. 네, 그렇죠. 이제 말리듬 했지. 그 다음에 동작 말리듬이랑 붙이는 거 설명했지. 그러면 이제 합치면 돼요. 엘리제 뮤직박스는 그래도 양파의 매직코트를 떼고 온 아이들이라면 이제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브릿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켜줍니다. 시작!
아시겠죠? 네, 요 기분 동작을 활용해서 마라카스를 서로 부딪히면서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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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로롱 하면 뾰로로로롱이라는 하나의 예쁜 구를 이렇게 흔들면서 느끼고 내려올 수 있겠죠. 네, 하늘에서 꽃잎을 뿌리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 있는 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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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을 통해서 했던 이 손뼉 그리고 뾰로로로롱이라는 좀 더 긴 호흡의 이 표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론 속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읽어요. 저도 음악숲의 두 마법사를 소개할게. 안녕, 나는 레가토야. 안녕, 나는 스타카토야. 네, 스타카토, 레가토 이렇게 마법사가 있죠. 자, 친구들이 레가토 마법사가 되어 하얀색 건반 형태들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스타카토 마법사가 되어서 이어줬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직 선긋기도 이렇게 줄 맞춰서 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좀 다양한 색연필을 들고 애들이 무지개를 좋아해서 무지개색으로 다 해줘 하면 이렇게 해서 무지개 이렇게 보라색 네,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네, 그래서 레가토, 그다음에 스타카토 이거를 아이들이 압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 있는 활동이랑 연결지어서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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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스타카토처럼 손뼉을 치고 그다음에 뾰로로로롱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무지개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짓는 긴 호흡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넘어갈게요. 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딱따구리 편입니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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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서부터 딱따구리 구연동화가 너무 웃기게 녹음이 돼서 네, 대본부터 좀 웃기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또 들어봐요 이러는 부분이에요. 딱따구리 목소리를.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에 양파는 그 동화 속으로 해서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상상과 표현 확장으로 말씀드린 게 이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보기, 동화 듣기 전에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의 캐릭터들의 그 감정 말하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화났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좀 슬펐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친구마다 말풍선 적어주기. 그 양파의 매직 코트라는 동화가 유난히 말풍선이 없죠? 네, 말풍선이 없고 그냥 되게 간단한 동화입니다. 그래서 말풍선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제 안을 드렸었는데 엘리제 뮤직박스는 그런 걸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동화 자체가 길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경청하는 것 가르치셔도 충분해요. 네, 딱따구리도 그렇게 들어보셨다고 하고 딱따구리 한번 연주해 볼게요. 딱따구리도 지금 뭐 뾰롱뾰롱도 그렇긴 한데 지금 딱따구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 딱따구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유분표도 나오고 일단 3박이고 리듬이 처음에 첫 박이 쉿으로 시작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딱따구리라는 부분, 딱이라는 부분 이걸 잘 아이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지금 딱따구리만 다 이제 묶어 놓습니다. 뭐 저는 네모도 잘 시켜요. 근데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네모를 하죠. 네, 이렇게 네모도 시켜놓고 그래서 아이가 다 찾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딱을 찾게 합니다. 완전 다른 색으로 찾게 해야지 훨씬 선생님 좋으시겠죠? 딱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색으로 딱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쉿도 찾아요. 쉿은 뭐 이런 색으로 쉿
이렇게 하면 눈에 너무 들어오잖아요. 딱따구리와 쉿이 눈에 완전히 들어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저걸 보고 계시죠? 딱따구리와 쉿을 가리키면서 한번 음원을 해볼게요. 느리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쉿. 하나, 둘, 네. 셋.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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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네, 이렇게 더 악보를 꼼꼼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리듬을 눈으로도 확인하기 좋겠죠. 자, 그 옆으로 가면 딱따구리 동작과 딱 동작을 가르쳐줘요. 딱은 발을 구르기, 발을 이렇게 구르기. 그다음에 딱따구리는 딱따구리, 뭐 또는 딱따구리. 이거는 뭐 템포에 맞춰서 저는 그냥 딱따구리 손뼉 치는 걸로 해볼게요. 딱은 발, 딱따구리는 손뼉. 그러면 쉿은 이거죠. 쉿,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 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딱따구리, 딱이라는 이 일종의 규칙, 약속을 아이들이랑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하게끔 해봅니다. 이거 재밌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예비박을 좀 길게 뒀어요. 하나, 왜냐면 리듬이 둘, 어려워서. 셋.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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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쉿, 쉿. 이렇게 느리게도 해봤다면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하면 딱따구리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딱따구리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쉿, 쉿,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딱따구리, 딱. 어렵죠? 네,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딱따구리에는 공통적으로 박수가 나오고 딱인 부분에는 발구르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약간 일어서서 제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좀 헤매거든요. 네, 헤매는 거 되게 귀여워요. 헤매면서 이제 점점 이제 동작이 완성되거든요. 그거를 보시는 것도 되게 보람될 거예요. 네. 딱따구리 딱 하는데 이제 어른은 다리가 따로 놀잖아요. 딱 그 고관절을 들어서 다리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온몸을 쓰거든요. 이게 더 귀여워요. 딱따구리 딱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 좋고, 사실 이걸 다 조합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한 번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르치시는 첫 주에는 그냥 딱따구리만 하게 한다든지, 딱만 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방법이에요. 복습을 통해서 플레이북은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오늘은 3박자를 배워보는 거죠. 8번의 3박자, 4번의 3박자. 우린 단짝이라 똑같이 숫자 3을 좋아해. 네.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네, 8번의 3박자 집과 4번의 3박자 집에 각각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스티커는 지금
같은 게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 그 이제 입장을 선생님들이 얘는 이제 8분음표야. 여기서 들어가 있는 거는 8분음표야. 여기 들어가 있는 건 4분음표야. 이렇게 느껴주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세히 보면 집 크기가 달라요. 8분의 3박자와 4분의 3박자 집 크기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말로 잘 설명해 주시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아이들이 잘 묶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학습지에서 해보니까. 이제 넘겨볼게요. 네, 다람쥐입니다. 네,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제 챕터예요. 되게 활동적이거든요. 다람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리듬부터 읽어볼게요. 말리듬이 이제 조금 어렵죠? 발음이.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나는 탐정, 나는 탐정, 나는 탐정, 나는 탐정.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나는 탐정, 나는 탐정, 다람쥐, 다람쥐.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엘리제는 좀 매번 이렇게 못 찾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다람쥐 쪼로롱을 한꺼번에 찾게 해요. 이렇게 한 마디요. 한 마디가 쉼표 없이 꽉 채워진 이 다람쥐 쪼로롱을 찾게 해요. 아이들이 아직 음표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한글의 그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구역을 잘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역만 잘 나누면 이걸 하는 게 어렵지 않아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8분음표 2개와 8분 쉼표가 있는 묶음을 한번 이렇게 나눠봅니다. 얘는 다르죠? 얘는 다르니까 다른 색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되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람쥐 쪼로롱을 틀어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나는 탐정, 나는 탐정.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나는 탐정, 다람쥐. 네, 느리게로 해봤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람쥐 쪼로롱과 나는 탐정이라는 부분을 색깔로도 분명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자, 이 동작을, 이 말리듬을 동작으로 어떻게 해놨는지, 사실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보고 찾아내기 좀 힘들겠죠? 네, 그런데 이거예요. 다람쥐 쪼로롱.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자주색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은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치는 동작이에요.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너무 쉽죠? 아이들이 북을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북을 두드리는 그것과 동작이 같죠? 그 다음에 나는 탐정.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리듬은 한쪽씩 쏠리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한쪽씩. 왼손만 2번. 나는 탐정, 나는 탐정. 이거 사실 오른손 왼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씩 쏠린 동작. 탐정. 그 다음에 다시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그 다음에 나는 탐정.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된 거는 다람쥐는 다시 왼손 오른손 쥐 하고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나는 탐정, 다람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어려워하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해봤다면 그걸 그대로 발로 움직이면 재밌는 동작이 됩니다. 왼발, 오른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나는 탐정, 나는 탐정.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아시겠죠? 얼마나 이게 좀 빠른 음악이다 보니 아이들이 뭐 수업하는 공간 내에서 막 재밌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도 나는 탐정하면 멈춰서 이렇게 두 다리 한쪽씩 움직여야 되잖아요. 한쪽씩 나는 탐정, 나는 탐정 하다가 또 다람쥐 쪼로롱, 다람쥐 쪼로롱 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다람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 요 옆을 보면은 나는 탐정하고 난 다음에 다람쥐에서는 멋진 포즈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탐정, 다람쥐, 다람쥐, 하여튼 포즈를 취하라는 얘기죠. 네. 왜냐면 지금 이 동화 속 다람쥐 캐릭터가 되게 좀 거만하고 좀 잘난 체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딱 좀 거들먹거리는 그 캐릭터를 살려서 이런 활동을 넣어본 거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음원 중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그런 원곡을 사용했어요. 실제는 더 빠르죠? 이 원곡이. 네, 그래서 동화 속으로 들으면 원곡이 나오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까지? 대답은 필요 없어. 왜냐고? 나는 똑똑하고 멋있는 탐정 다람쥐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 가던 길이나 계속 가면 돼. 좀 그렇죠? 다람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활짝 닦이고 도와줄 필요가 없어. 맞나요? 어쨌든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곡을 소개하는 김에 빠른 템포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나가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너희들에게 빠르게 삼총사를 소개해줄게. 우리는 빠르게 삼총사고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얘는 뭐지? 킥보드요. 킥보드가 있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지? 그러면 자동차요. 여기는 뭐지? 비행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각각 타고 있는 동물들도 달라요. 토끼, 얼룩말, 그다음에 여기는 뭐 표범, 치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순서대로죠. 얘가 점점 더 빨라지죠. 타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 안에서 타고 있는 캐릭터를 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토끼 다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아무튼 빠르게 알레그로, 비바트, 프레스토 이렇게 점점 더 빨라지는 거고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잘 써있기 때문에 뒤에서 스티커 떼서 붙이는 활동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따라해봐, 알레그로, 알레그로, 빠르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따라해보게 하면서 이 빠르기에 대한 것을 인지시켜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스티커로 멋지게 꾸며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엘리제 뮤직박스에 스티커가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적절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지문을 읽어보시고 가끔 저 스티커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다 색칠했어요.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네. 물론 그걸 발견한 이후의 수업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전 수업은 아이들이 스티커 없이 여기도 사실 색칠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다 색칠하고 나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안경 스티커, 돋보기 스티커, 뭐 망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 붙이면 아이들이 뭐 재밌어 하겠죠. 본인이 그린 그림과 거기에 어울려서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네, 이제 6챕터입니다. 자, 6챕터는 엘리제와 친구들에게 찾아온 시련이에요. 갑자기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치면서 무서운 비가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워보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사실 우르릉과 쾅을 구분하게 합니다. 쾅, 쾅, 쾅쾅쾅 그냥 한 번에. 네. 그래서 아이들과 아까 함께 악보 보는 거죠. 오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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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 이렇게 악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한번 말리듬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치는 거예요.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반복되는 한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딱따구리가 나보다 더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둥 번개가 실제로 많이 시끄럽고 무섭죠. 자, 이 아이야 하는 동작을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이게 지금 번개 모양이잖아요. 양팔로 번개 모양을 만들고 자, 박자가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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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 쾅쾅쾅에서는 제자리 뛰기를 해주면 됩니다.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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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 네. 그리고 그거 뭐 팔 동작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왼발 오른발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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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 뭐 거의 전신 운동 수준이죠. 네. 그렇게 재밌게 천둥과 번개를 흉내내면서 이 리듬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네. 이번에는 4분의 4박자를 소개합니다. 진짜 웬만한 박자가 다 나오죠. 이제 나중에 8분의 6박자까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4분의 2박자,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3박자는 아예 한 번에 정리를 해놨고 4분의 4박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박자를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엘리제 뮤직박스라는 플레이북 안에. 네, 그래서 이것도 지문대로 읽어보시면 될 거고, 계속 집이라는 컨셉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름으로 바꿔봤어요. 구름이라는 한 마디 안에 이제 번개라는 4분음표가, 아이고, 너무 못 그렸다. 번개라는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도 다 저는 막 아이들 적어주면서 가르쳐요. 그럼 훨씬 더 아이들이 그냥 외우게는 안 시키는데 계속 제가 그려주는 거예요. 계속 많이 그려주고 언급해주고 외우게는 안 해요. 외우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정도로 강조하면 외워지겠죠? 어느 순간에. 네,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번개는 스티커 붙이는 건데, 네, 이거 똘똘한 아이들은 뭐, 머리로 금세 알아요. 4 빼기 1은 3, 4 빼기 3은 1, 뭐, 4 빼기 2는 2, 이렇게 말하면서 막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것도 4개씩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4분의 4박자까지 배우고 나면, 네, 요거는, 흰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 크레용 중에 이렇게 흰색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크레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에 그린 것처럼 또렷하게는 안 나오는데, 구름 속에 뭐가 있을까 하면 막 별도 그리고요, 아이들이. 왜 안 그려지지? 별도 그리고요, 뭐 달도 그리고요, 햇님도 막 그려요, 이렇게. 네. 이런 거 같이 하고 노시는 거예요. 대신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따라 음악 속으로 음원을 잘 못 외우네, 말리듬을 잘 못 외우네 하면 상상 속으로 아이들이 막 그림 활동하는 동안 선생님이 계속 오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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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 혼자 하면 심심하지만 배경음악 틀어놓고 하면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딱따구리처럼 반복하고 계시면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확실히 외워요. 네,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8분의 6박자 곡이고요. 좌우로 이렇게 뱃노래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노래도 저희가 엘리제 뮤직박스는 다 브루크 밀러인데 요거 한 곡만 뱃노래예요. 그 오페라 곡이죠. 자, 틀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둥실둥실 둥실둥실
박자를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것도 굉장히 음악적인 활동이고, 8분의 6박자 곡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배운다면 뭐 콘서트를 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뭔가 노래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기본기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 8분의 6박자라는 거 안에 있는 딱 그 뱃노래 감성, 그것을 딱 가르쳐주는 페이지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동작을 로 변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몸을 움직여봤다면 이제는 팔을 움직여보는 거죠. 팔을 이렇게 움직여보는 건데 지금 팔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한 거는 뭔가 들고 해보라는 거예요. 뭐 풍선도 좋고, 풍선도 되게 좋아요. 무겁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느끼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스카프 같은 걸 들었다면 한 손만으로 해도 돼. 한 손만으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둥실둥실 나뭇잎 타고 맘에 미모무로 이렇게 한 손만으로 스카프를 흔들면서 하는 동작도 예쁘고요. 네. 그래서 둥실둥실 나뭇잎 타고 글자 크기가 크면 더 크게 작은 건 또 좀 더 작게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한글도 아직은 모르더라도 한글도 조금씩 가리키면서 나뭇잎 타고 마음의 미몸으로 이렇게 그 밸런스 감각을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 박자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나 할까요? 네, 8분의 6박자까지 소개합니다. 8분의 6박자는 나뭇잎 위에 이렇게 3개씩 둥실둥실 나뭇잎 타고 한 것처럼 이렇게 8분음표에 해당하는 무당벌레를 이렇게 6마리 붙여주는 게 되는 거겠죠? 네, 스티커는 뒤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무당벌레 붙이라고 해놔도 좋고요. 선생님 미리 그려놓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묶어보는 활동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걸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는 선생님 이제 몫이고, 네,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림 그리고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 있거든요. 네, 그림만 그리고 넘어가기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가끔 까먹어요. 아이가 일단은 제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아이가 이미 색연필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으면 저도 잠깐 깜빡하는데, 맞다, 스티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시작할 때도 있고, 네, 합니다. 네, 드디어 8챕터예요. 8챕터도 재밌는 음악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샘여림을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맘에 미모무 숲. 네, 이거죠. 이것도 이제 마디별로 따라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지금 3, 4마디에 맘에 미모무 숲. 이 부분이 어려워서 꼭 한번 따라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춰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드디어 찾았다. 맘에 미모무 숲. 드디어 찾았다. 맘에 미모무 숲.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반복되어 녹음되어 있죠. 도돌이표로. 자, 그런데 1번과 2번을 보면 드디어 맘에 미모무 숲을 찾았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게 하죠. 야호할 때처럼 양손을 입 옆에 두고 하면 포르테로 하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큰 소리로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목청껏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손만 했을 때는 소곤소곤 하란 얘기예요. 자, 우리 오늘 이따가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런 얘기 좀 소곤소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큰 소리, 이렇게 하면 작은 소리. 네,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음원을 틀어놓고 하다가도 선생님이 딱 이러면 드디어 찾았다 하다가 마메 미모모 마메 미모모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사인에 따라 크고 작게 셈 여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챕터예요. 그리고 지금 6번을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달리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곡 자체가 행진곡 리듬이라서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마메 미모무, 마메 미모무 숲 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이제 같이 걸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선행 동작 없이 바로 일어나서 하면 아이들이 좀 산만해져요. 그런데 미리 이 동작과 박자를 잘 맞춰 놓으면 일어나서 했을 때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조금 더 잘 맞춰서 걷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작은 거는 G 가족으로 연결했고 큰 건 공룡 가족으로 연결해놨고요. 요것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요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작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크게, 저는 색깔도 바꾸라고요. 크게, 그다음에 여리게. 네, 근데 선생님이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세게, 소곤소곤, 조심스럽게, 웅장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샘여림 친구 스티커를 집에 붙이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9챕터입니다. 9챕터 음악도 어렵지 않아요. 자, 2분음표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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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하는 리듬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투다다, 투다다, 투다다. 두는 강박이라서 손바닥 전체를 치고요. 다다는 약박이라서 여기 손 밑에 부분을 살짝 두드리면 샘여림 차이가 나죠. 투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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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다다. 자, 콩 할 부분은 발을 구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책상을 내려치는 걸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다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쉬고 준비하면서 다다 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걸 앙상블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팀 또는 한 어린이는 콩을 담당하고 또 한 어린이는 두다다를 담당해서 서로 합주를 시켜보신다든지 좀 섞을 수 있는 그런 챕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기에 두다가 들어갈 땐 콩이 들어가 두다다 사실은 다다 부분인데 이제 8분음표와 그다음에 4분음표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는 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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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다. 2분음표와 4분음표 두 개,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콩 한 번 할 때, 뭐 이렇게 다다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콩 할 때 두다다, 두다다 그거를 이제 합주를 시키기 위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두다다 이렇게 합주를 시켜본다든지. 왜냐면 두다 할 때 한 사람은 콩 하고 두다 콩 이렇게 같이 그래서 여기는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요거 찾아서 뭘 붙이면 좋을까 아이들이 골라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요걸로 잘 아이들이 한 사람은 콩을 할 때 한 사람은 두다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앞에서 다른 파트를 나누어서 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사실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합주라는 게.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마지막 챕터는 좀 그 양파의 매직 코트에서도 그 호흡을 가르치는 그게 있었잖아요. 여기도 프레이즈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좀 요렇게 해볼게요. 이 원을 음악에 맞추어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해볼게요. 이건 말리듬도 없고 가사도 없죠. 그냥 요 프레이즈를 느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보세요. 넷. 실시간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어떤 건지. 음악을 들으면서 원긋기 놀이예요. 네, 이 원긋는 게 여기서 연습이 되고 나면 좀 더 큰 스케치북이나 도화지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밑바탕을 그려놓으시고 아이들이 천천히 음악에 맞추어서 빨라지지 않고 또 너무 느려서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한, 우리가 음악적인 사람일수록 이거 잘 맞춰서 끝내겠죠? 지휘자처럼 잘 맞춰서 딱 끝날 때 끝나는 음까지 돌아오게끔.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한두 번 해보면 몸에 익혀지는 좀 감각이거든요. 네, 그거를 따라 그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주는 챕터예요. 그래서 이론도 안녕, 나는 허수아비야. 글자를 하나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면 아우 정말 듣기 힘들겠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걱정하지 마. 프레이즈 마법사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프레이즈 마법사님이 이렇게 허수아비에게 프레이즈라는 것을 이렇게 선물해주면 나는 허수아비야 이렇게 문장으로 읽을 수 있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동요 허수아비 아저씨의 한 구절을 이용하여 프레이즈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프레이즈 만드는 활동은 이렇게 해도 좋겠죠? 쭉 연결해서 예전에 레가토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좀 불편하게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프레이즈 마법사님이 프레이즈 마법을 불려주신 뒤에는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아이 무서워. 네, 이런 노래를 해보면 좋고요. 밑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른 동요의 가사를 이용해서 프레이즈 만드는 활동을 해보고 신나게 노래를 불러보세요. 네, 좀 사전에 다른 동요 악보를 준비하셔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셔도 좋겠죠? 네, 마지막 활동은 엘리제 뮤직박스를 색칠해보고 마무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플레이북에는 이 수료증이 있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주 동안 이렇게 빠짐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그 뿌듯함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 잘 예쁘게 써서 뭐 코팅을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L자 파일에다가 깨끗하게 클리어 파일에 잘 넣어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같이 이제 공부했다면 그 책을 또 같이 넣어서 수료증과 함께 저희는 이제 담아서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정한 대로 엘리제 뮤직박스까지 잘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나는 정말 특별해와 달려라 사탕까지 하고 이제 플레이북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프리레슨북은 한 주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레슨북, 스토리텔링 악보집 이렇게 나아가면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플레이북인데 지금 그래도 긴 시간 들여서 지금 2차시, 3차시, 4차시 통으로 지금 플레이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음원 들으면서 한 번씩 말리듬 연습해보는 시간은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아, 네,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진짜 귀엽고 재밌습니다. 전 놀면서 한다니까요. 저는 사실 다른 회사 일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이들 수업하는 게 솔직히 100% 쉬는 것 같진 않죠.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나 그 일하는 그 강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그런 날도 있고 너무 귀엽고 저에게도 굉장히 일종의 좀 충전을 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사 일이 더 힘들어요. 네, 만드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회의하고 좀 머리 아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이들과 수업하는 게, 저한테도 쉼으로 느껴질 정도면, 정말 자연스러운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력을 선생님들도 빨리 잘 터득하셔서 우리가 재밌게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다 하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뮤지토리 3주차인데, 네, 4세들을 수업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당황을 네, 해서 네.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어저께 수업했는 게 그 토끼 머리띠 부점 그 챕터가 끝났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1주, 2주 사이에는 어머님 반응들이, 친구들의 반응들이 약간 네. 뜨끈미지근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네,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은 직관적이고, 네. 현실성이 강한 아이들은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수업을 하다가 혹시 뭐가 힘들어? 재미없어? 라고 하니까 벼와 양파가 왜 이렇게 음, 뭐 도와주냐? 양파가 벼를 보호해준다고 참새를 두 마리 쫓아보낸 그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놀자송은 제가 틀다가 안 틀다가 그러거든요. 놀자송을 트는데 애들이 막 다른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여라 라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모여면 그때 모이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음, 1초라도 틈을 보이면 애들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6세, 음, 7세들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아들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어느 정도 6세, 7세들은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고학년들도 그렇고, 네, 초등학생들도 네, 그렇고. 근데 4세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학원의 친구들이 문제인 건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되게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음, 아직까지 이 수업에 대해서 적응을 음. 못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의 피드백이 너는 지금 아직까지 부족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수업에 대해서. 제가, 아, 선생님한테? 제가 그렇게 각자 자기 느껴졌어요. 애한테? 네, 제가요. 아,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애가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거는 자기 아이에 대한 상황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저는 그 네. 숫자를 보고, 내가 이거를 뭔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음. 수업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선생님 이제 이게 지금 4세가 몇 개월 정도 4세예요? 42개월이 있고, 46개월이 있고, 뭐 44개월 되게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42개월이면 사실 꽉 찬 5세네요. 네. 그쵸. 5세면은 사실 혹시 한 번 수업할 때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딱 4명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조금 부족한 아이는 1대1로 제가 아예 돌렸거든요. 근데 음, 1대1 하는 친구들이 저와 눈 마주침을 잘하고 잘 들어주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몸치예요. 근데 음, 이거를 제가 4세라서 아직까지 네. 몸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혹시 운동신경 쪽으로 약간 둔한 편인지 물어보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거 없다 딱히라고 하는데 제가 불안해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을 쓰는데 누가 봐도 몸치처럼 딱딱하게 움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극현실적인 친구예요. 선생님, 새가 이 벼 위에 올라가서 왜 말을 해요? 새는 그냥 날아가는데, 음. 근데 너무 사실적인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 제가 42개월과 45개월 요 정도 연령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연령대 아이들이 그 몸을 잘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말리듬 따라하는 거를 더 위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저도 초반에 이제 여기 센터 오픈하고 4명 반, 3명 반 이렇게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좀 쪼갰어요. 2명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어떤 의미로는 여러 가지 수업 제도들이 총출동돼야 집중하는 그 나이라서 아까 제가 이제 책에다 꼼꼼히 표시해 가면서 아이들한테 일단 그 놀자송이든 뭐든 간에 자기 책을 주어주고 그 크레용으로 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뭔가를 쥐어주면 아예 소리를 내거나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거나 이런 산만해지는 상황을 좀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수업의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선생님이랑 뭐 통화를 해서 몇 명 수업을 하고 계신 건지 교재는 어떻게 쓰고 계신지 조금 이제 좀 체크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 같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려면은 운영할 때 있어서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들은 좀 쪼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조금 그렇게 쪼개서 가르치다가 네. 그러니까 쪼개서 가다가 이제 합쳐가는 거. 그래서 한 1권 정도라도 좀 어떤 수업인지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각각 만들어 놓으시고 걔네들을 좀 합치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해본 바로는 2명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데 3명은 5세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향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너무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 5세가 일어나면은 뭐 그냥 난리가 나지 좋은 음악 수업으로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5세는 좀 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딱 손만 활용해서 동작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눈 똑바로 마주치고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엘리제 콕콕 막 콕을 조금 더 콕콕 이렇게 해볼까? 콕콕 콕콕 이렇게 뭔가 좀 뭐라 그러지? 야무진 선생님이 말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가르쳐요. 5세 수업은.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참고될 부분은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이렇게 합쳐보면은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바로 만나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동작을 너무 앞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일어나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사실 수업을 잘하는 데 좀 불리한 조건이고 그래서 책상 딱 갖추고 딱 자기 책 딱 앞에 놓고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동작을 배울 때도 그래서 뮤지토리 플레이북에 손으로 하는 동작이 많은 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권에서는 일어나서 뛰는 동작을 많이 경험해 볼 시기가 없어요. 물론 저희 이제 센터에서 저희 매니저님이 이제 올려주시는 영상들 보면 애들이 막 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진짜 40분 수업에서 그 뛰는 시간은 2, 3분? 그거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앉아서 굉장히 정말 무슨 공부하듯이 이제 진행되고 동작을 많이 연습시키지만 다 앉은 자세에서 좀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그리고 선생님이 재밌는 표정으로 해주시면 선생님 말 잘 따라 할 거거든요. 네, 여기로도 만약에 이 해답이 잘 안 풀렸으면 이건 나중에 한번 통화로 이야기해 볼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지금 조하나 선생님처럼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업할 때 중간에 알려주시면 네, 맞아요. 큰 친구들이랑 어른 친구들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방학주라서 네, 한 주 수업이 없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네,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으니 선생님들도 잘 이제 방학,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다음 주는 이제 수업이 건너뛰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잘 재충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